네, 앞에서 많이 불리셨는데 세워두고 말씀할 기회를 많이 못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 예, 제가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성태 회장님께서 예, 노무현 대통령을 무척 좋아했고 노 네,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석에서요. 맞습니까? 예, 좀 제가 이제 이 청문회라는 거를 TV에서만 가끔 보고 또 이제 사람이 자기 사건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분도 있지만 제가 좀 정신병 치료를 좀 받고 암이 걸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쌓이기 싫어갖고 좀 이걸 잘 안 보는 편인데 오늘 좀 느끼다 보니까 대답만 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생각도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가 좀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셔서 좀 한 말씀만 좀 네, 드리자면 말씀하십시오.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뭐 그때 당시 우리 수사 검사님도 있었고 저랑 같이 피의자 신문으로 같이 조사받았던 변호인분도 계시고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 PPT 자료 내용을 제가 뭐 자본시장법으로 기소가 된 적이 없어서 내용 자체는 잘 이해를 못하나 그 말씀 중에 좀 이제 우리를 좀 약간 봐주기 수사를 하신다는 어양이나 이제 뉘앙스가 있는데 저희 회사가 그 나노스라고 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가 제일 먼저 거래 정지를 당하고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를 당하는 시점에 최고의 영업이익을 또 냈고 베트남 어쩌고 저쩌고 기사에서 한번 봤는데 그게 나노스를 현지화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보낸 것도 이상하게 변질이 좀 돼 있고 그렇다고 의원님께서 저희를 나쁘게 얘기하신다는 건 아닌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기 집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좀 압류당하고 회사는 다 상폐당하고 지금 자기도 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매일 술로 살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 저도 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그 자본시장팀을 조사하는 15층과 13층을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좀 분리를 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뭐 김태현 이사도 제가 남의 얘기를 대신할 건 아니지만 15층에서 자본시장법 조사를 받을 때 어마어마한 프레시아도 받았고 진짜 13층에서 이화영 증인께서 좀 약간 협조가 되고 좀 온도가 좋으면 15층이 분위기가 좋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조사가 다 끝나고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도 강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요즘 와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자꾸만 이제 문제를 일으키시는데 제가 그 내용을 네, 전문적으로 조금 다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 너무 좀 저희를 좀 너무 악인화한 시선으로 좀 보지 마시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살라고 했던 부분도 있으면 그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회장님께서는 특히 고향도 뭐 지역색을 내터라는 건 참 안 좋은 발언이지만 고향 자체도 또 거기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또 존경하는 분들도 딱 그쪽 출신이고 하시다 보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참 그런 부분에서 네. 안타까워하고 좀 자기가 지금 이런 현실에 된 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라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처음에는 사실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게 예,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이 대북 송금까지 이렇게 기소가 된 상황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신데 상황이 계속 바뀌고 강한 수사를 받으시니까 대단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뭐 출정 기록도 저도 뭐 고급 TF팀에서 조사를 하실 때 저도 그렇게 많이 갔다는 거를 저도 숫자로는 그때 처음 인식을 했고 근데 부를 때마다 보면은 항상 이유는 있었고 검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하다못해 뭐가 하나 나오면은 뭐 검사님들 표현대로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냐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루하루 하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거를 또 입증을 해야 된다니까 또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이화영 증인하고도 또 이제 이화영 부지사님하고도 또 뭐 또 대질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또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나갔다가 조사를 못 받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솔직히 그게 몇 번이 될지는 숫자상으로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도 참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뭐 저도 죄를 치우고 진역도 살고 온 놈이 억울하다는 말씀을 좀 뭐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정권에서 거래 정지가 당하고 그 정권에서 시작이 돼서
저희가 상장 폐지까지 수순이 됐는데 그걸 봐줬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예. 13층에서 일이 잘 풀리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협조가 잘 되면 15층 분위기가 살아났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게 네,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끼리 이제 석방이 되고 난 후에 네,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그건 주시면 좋을 것 저보다도 이제 그 저기 자본시장부 조사를 받은 김태현 이사가 더 그거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치 건너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이렇게 대변해서 직접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 13층과 15층이 동시에 묶여서 뭔가 반응이 공유가 되고 이런 예.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예. 거기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협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계기점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받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리오남 관련해서 저희가 기관 보고할 때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네네. 국정원에서는 당시 리오남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리오남을 만나서 안내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 판결문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시된 대로 말씀드렸다는 이유는 제가 그 5월달에 그 김성태 회장 그 대북송금 관련된 항소심 제가 마지막 중요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검 TF팀에서 저희 사건이 다 지금 이첩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조사를 또 계속 받아야 되고 지금 일말에 일어나는 일들도 또 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리고 제 증언이 아마 끝난 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아마 판결이 나오는 걸로 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법정에서 제가 진술로 대신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증인, 예. 필리핀에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거는 제가 그 긴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거기에 있으면서 돈을 70만 불 줬으면 네네 이야기 주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정확하게 이쯤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저 재판 받은 거 맞고요. 리오남 저는-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예, 리오남 왔고 예. 리오남에게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은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얼굴 봤어요? 예, 리오남 얼굴 봤어요? 예, 필리핀에서 예. 그날 대회에서 리오남 얼굴 봤다 이거죠? 예.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확하게 방용철 증인이 그날 리오남이 왔고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라고 증언했어요. 네.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최소한의 예의로 여기까지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성태 회장 재판이던 거기서 제가 증언 쓸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방북 대가를 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네. 예. 그러니 여러분이 다 진술 세미나하고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가 봅시다. 자,